전북 지역 학교 3곳에서 학생 3명이 각각 확진돼 학생 등 1,45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제 지역에서는 가족 간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전북도민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6월 말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온라인으로 성영상물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공간인 공공실버주택이 정읍에 들어섰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은 지방도시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의 학교 3곳에서 학생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각각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등 1,45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남호 기자 관련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전북도는 지난 23일부터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9명, 정읍 2명, 군산 1명입니다. 익산 지역 학교 3곳에서는 학생 1명씩 각각 확진되면서 학생 등 1,45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50여 명은 자가격리자로 분류됐습니다. 정읍 고교생 2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또 주말 사이에 김제 지역에서는 가족 간의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다고요? 네, 지난 주말까지 김제 지역에서 두 가족을 연결고리로 한 바이러스 전파로 확진 판정이 잇따랐습니다. 가족 간 집단 감염의 첫 사례는 확진자의 카페 개업 과정에서 가족들이 모이면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할아버지 생신 모임을 통해 가족 8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가족을 비롯해 지인 등 모두 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1,73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350여 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연결해서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전북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1,812억 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4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7월 미성년자에게 찍게 한 성착취 영상을 지니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성영상물을 판매해 2,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성영상물을 팔아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정읍에 마련됐습니다. 네,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지방 도시의 노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공공실버주택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현관과 방 사이 문턱을 낮췄습니다. 화장실에는 어디에서든 잡을 수 있는 안전 손잡이가 있고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한 비상벨도 설치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배려는 모든 복도에 설치된 안전 손잡이 등 건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설계된 공공실버주택이 문을 연 건 지난 5월 초. 전체 88세대 가운데 최근까지 58세대가 입주를 마쳤는데 주민들은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호텔, 한마디로 해서 호텔. 물이 막 새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참 깨끗하게 좋고.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불리는데 정읍시는 지난해 26%를 넘어섰습니다. 지방 도시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정주 여건 마련은 지자체마다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정읍 공공실버주택은 1층에 공동식당과 물리치료실 등을 갖춰 한 건물에서 주거와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주거 비용도 장점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수급자와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어르신들은 월 4만 원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주거와 여가, 건강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르신들의 주거와 복지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한 공공실버주택. 초고령 사회를 맞은 지방도시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가 장애인의 자립지원 정책을 담은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전북도는 앞으로 5년 동안 5,400억 원을 들여 7개 신규 사업 정책을 3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1단계로 이달 안에 장애인 단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장애인 탈시설 기획단을 구성하는데요. 이어 2단계로 탈시설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탈시설 장애인의 사례 관리와 사후 지원 강화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동호항 일대의 노을대교 시작점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동호항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을대교와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노을대교는 국토부 해양관광도로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다리가 놓이게 되면 고창 동호에서 부안 변산까지 차량으로 10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를 노리고 10여 차례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읍시 일대에서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차량과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에 이용하고 차량 번호판을 떼어버리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장기 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선사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은 사고로 중태에 빠진 40대 박모 씨가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지난 23일 심장과 폐,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증된 장기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선정한 4명에게 이식됐습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최근까지 넉 달 동안 뇌사자 7명이 장기를 기증했고 환자 23명이 이식을 받았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이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선두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 과다 등을 이유로 발목을 잡아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인데요.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심의에서 전북을 포함한 인천과 울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예비 타당성 사업 신청이 모두 반려됐다는 겁니다. 전북을 포함한 5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북은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 인천은 바이오 부생 수소 생산 클러스터, 강원은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경북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울산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입니다. 이들 사업은 지역마다 적게는 1,000억 원, 많게는 4천억 원 규모로 기재부는 해당 사업들의 규모가 사업비 편차가 크고 국비 보조 비율이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를 통보했다고 전했는데요. 산자부가 사업의 필요성을 심사해 선정한 광역자치단체 응모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 과다 등을 이유로 틀어버린 것으로 정부의 이중적 잣대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전북도의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정부 그린 뉴딜 정책 기조에 맞춰 새만금 내 약 15만 평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거점을 마련하려는 그린 뉴딜 대표 사업이었던 만큼
예산만 놓고 사업성을 판단한 기재부 결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결국 기재부의 발목 잡기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주시 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보다 더 폭넓은 지지층과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지사가 당 대선 후보가 돼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 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이 지사 지지 입장을 공식화한 건 김 의원이 처음입니다. 조건 분리 지역 허가에 직접 지불금이 지급되는가 하면 내수면과 친환경 양식 피해 허가에 100만 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이바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국회를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업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 의원은 앞서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만나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읍시가 인턴제를 운영합니다. 참여 대상자는 정읍 세일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미취업 여성인데요. 인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기업체와 인턴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부안군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정시 출퇴근의 날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사기 진작과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28일부터 6달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홍보하는 한편 설문조사를 해 계속 추진할 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안의 한 김 가공업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행복나눔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기부했습니다. 부안군은 행복나눔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긴급지원 대상자 등에 우선 지원한 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전달할 방침인데요. 이 업체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현재 장애인 30여 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실업자 등을 위한 희망근로 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백신 예방접종센터 행정지원 등의 66명으로 만 70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북 순환 관광버스 운행이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전북 순환 관광버스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도내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버스로 여행하는 상품으로 월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하고 운영됩니다. 유형은 전주 종합경기장 등 도내에서 출발하는 순환형과 서울발 기차를 활용한 연계형 등 두 가지입니다. 전북도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숨겨진 관광지를 프로그램에 추가했습니다. 임실군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벼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무인 항공 방제를 지원합니다. 해당 농가는 비용의 4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임실군과 지역의 농협에서 부담합니다. 무인 항공 방제는 벼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밀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무인 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000헥타르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내몽골과 고비 사막발 황사가 또 들이닥쳤습니다. 외출을 할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쓰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코와 기도에서 여과되지 않고 호흡기에 영향을 주고 암까지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네, 외출 후에는 또 식염수로 코 안을 씻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금속의 혈중 농도를 낮춰주고요. 소변을 통해서 배출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이름 짓는 게 좋겠어. Sky's not blue anymore. 잿빛 공기 보이지 않던 것들